안녕하십니까. 라이치오스 소울 TV 유튜브 크리에이터 최성주입니다. 상식의 철학에 50대 여성들이 병에 취약한 철학적 해석, 병에 취약한 이유의 철학적 해석이라는 상식의 철학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병이라는 것이 뭐 반드시 어떤 특정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건 아니죠. 각자 유전적인 상황이라든지 몸의 저항 능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변수에 생겼고, 몸이 무리했거나 아니면 뭐 사고가 났거나 여러 가지 일에서 병에 취약되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에서 그 병이라는 것이 사실 현상학적인 문제지만 좀 철학적 해석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철학적 해석을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이유가 여기에 어떠한 과연 공통적이 있을까? 세상의 모든 여자 남자 사는 게 다른데 병도 다 다르겠죠. 어떤 이유가 있을까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는 남녀평등, 양성평등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 함께 사는데 세상이 남녀평등이라 해서 어쨌든 남자 여자 똑같이 50도 하면 좋죠. 근데 상대적으로 여자들이 기준점에서 왜 남자들은 편하고 여자들은 덜 편하냐, 이런 논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성평등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할게요. 어찌됐든 불평등에서 평등으로 왔으니까 무언가 불평등했을까요? 어쩌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상당히 불평등했나 보죠. 그리고 그에 따른 딸들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살아가는 걸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양성평등을 나왔고, 그래서 이게 페미니스트 뭐 이런 이야기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찌됐든 이제 그런 것이 있죠. 이제 남자 여자가 태어나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결혼해서 살잖아요. 결혼해서 살면 참 기분 나쁘지만 어쨌든 우리 사회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조선시대부터, 이전 고려시대부터, 신라부터 그렇겠는지 모르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첫날 밤에 이제 신혼을 지내고, 이제 아침 일찍 밥을 하는 것은 여자가 밥을 하잖아요. 여자가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하고, 남자는 좀 늦잠을 자고 출근하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이런 식이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결혼이란 시작부터 불평등한 거죠. 불평등해요. 그래서 평등을 주장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그러면 평등을 주장한 쪽, 불평등한 한쪽에서 평등을 주장하겠죠. 그러나 이 결혼 생활하면 죽을 때까지 같이 사는 거죠. 함께 사는 거죠. 함께 끝까지 사는 건데, 함께 끝까지 살면서 결국은 이제 이 남녀 평등의 기준에 따라서 이제 그게 일종의 기준이 되겠죠. 기준. 화를 내거나 화를 내지 않거나 참거나, 그리고 무언가에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은 못 한다. 뭐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남녀 평등이, 특히 여기 주제는 여성이니까 여자들 입장에서 보니까 나는 제대로 하는데 남자는 왜 제대로 못 할까, 이런 거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을 만들어 봤어요. 어차피 여성 50, 남성 50이잖아요. 어떤 기준점 100%니까. 그러니까 둘 다 50%를 해야 되는데, 이 X가 있죠. 50-X, X에서 X는 여자가 생각할 때 X라는 것이 바람도 피고 술도 먹고 노름도 하고, 그리고 집에도 늦게 들어오는 거 없고, 들어오고 가족에 신경 안 쓰고, 육아도 신경 안 쓰고, 이런 것이 X가 있으니까 결국 이거는 50 미만이잖아요. 50 미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자는 완전 컨스탄스 50인데 남자는 베리안스로서 항상 여자들을 실망하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개중에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자가 나름대로 더
깨달았다 할까요? 뭔가 이해 체득이라고 그러죠. 체득해서 남자가 그 50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걸 끌고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수단이 있겠죠. 그런데 어찌됐든 이제 남녀 평등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여자 50, 남자 50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일하는 거예요. 어떤 공간이 똑같이 일하는 거거든요. 똑같이. 권리가 다 똑같다는 뜻이죠.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권리가 똑같은데 남자들이 무슨 물질 파워든지 남성 조건에서 여자는 애도 낳고 애도 키우고 뭐 여자는 애도 키우고 그리고 그 돈도 벌고 뭐 여러 가지 다 하는 거잖아요. 그 남자는 애는 안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평등하지 않죠. 평등하지 않으니까 여성들의 입장에는 불평불만이 쌓이는 거죠. 여기서 뭐죠? 수준 미달이니까 여성의 수준을 미달이니까 이게 스트레스 받는 거죠.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인 그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그냥 살면서 계속해서 억울한 거죠. 억울해. 그러니까 억울하고 어떤 자기가 한 만큼에 대해서 일도 못하고 그러니까 항상 뭔가 그 같지 않은 거죠. 같지 않기도 하고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물리적으로는 강하지 않으니까 화를 내버려 소리 지르고 날 치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50에 도달한 거죠. 그 스트레스를. 왜 나랑 사는 남자 다 필요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조론도 있고, 그 다음에 석양, 늦은 해 이혼도 있더라고요. 뭐라 그러죠? 무슨 이혼도 있고, 이런 이야기들도 사이에 나오곤 하는데요. 어찌됐든 여자 입장에서는 살아보니까, 남자들에 비해서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억울해.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이걸로 기착이 돼서 결국 몸이 면역성이 약해지는 거죠. 면역이 약해져서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저는 하나 해석을 하겠습니다. 철학은 철학적 해석이니까, 제 1차 해석.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남녀 평등도 여자가 살아갈 수 기준이고, 음양의 조화도, 근데 음양의 조화는 조선시대 때 상당히 썼잖아요. 이게 음과 양, 주요 철학에서 기반되거든요. 음양의 조화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무 같은 게 보면 양은 소나무 같은 게 쭉쭉 뻗어서 태양빛을 쬐잖아요. 그렇게 되면 양기식물 소나무는 햇빛을 쬐일 수 있도록 특화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음지식물은 햇빛을 피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하고 연약하잖아요. 여기 이렇게 약하죠. 약하면 연약한 힘이고. 그리고 양기식물은 강하고 태양빛은 강해져 뭔가 나무도 커지잖아요. 이런 게 음양의 조화라고 좀 설계를 할게요. 근데 음양의 조화 설명을 하기도 음양의 조화는 그렇죠. 플러스 양은 항상 100%예요. 그래서 음이 약하면 양이 세지고 또 양이 약하면 음이 세져서 이 100% 유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100% 유지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양성평등으로서 이제 똑같이 하다 보니까 음과 양이 똑같이 햇빛을 쬐는 거죠, 이제. 왜냐면 옛날에 양성은 양은 햇빛이고 음은 응달이라는 것이 있어서 먹이가 달랐거든요. 음의 먹이와 양의 먹이가 달랐어요. 그래서 음과 양이 서로 팀이 됐거든요. 서로 좋아하는 팬이었어요. 친구. 그런데 이제 양성 평등을 해가지고 음과 양이 똑같이 햇볕을 쬐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햇볕에 특화된 것은 양이거든요. 햇볕은 양이고 음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양성평등이라 이론에 나와서 음과 양이 동시에 햇볕을 쬐야 돼. 음과 양이 동시에 햇빛을 쬐야 돼. 햇빛을 쬐려고 햇빛 잡으려고 노력하는 거야. 경쟁이 있죠. 음과 양의
음 플러스 양이, 음과 양이 경쟁이 돼야 돼요. 경쟁. 그럼 경쟁을 하게 되면 말했듯이 이 해피에스 쪽에 강한 몸과 강한 힘이 있는데 이거는 경쟁에 무조건 이기죠, 음한테. 근데 이제 해피에스 쪽에 취약한 약한 몸과 약한 힘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양성 평등이다 보니까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죠. 안쪽을 지배하는 게. 밖으로 나가서 그냥 이제 음과 양이 두 번째 밖에서 직장 생활 하는 거죠, 직장 생활. 직장 생활 하게 되면 음과 양이 동시에 경쟁을 하는 거죠, 뭐. 직장 생활은 음과 양이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럼 누가 이겨요? 양은 애 키우는 것도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애도 키우고, 뭐랄까, 나름대로 집안일도 하고 스트레스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양성 평등이라는 조건에 대해서 음과 양이 똑같이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하는 거죠. 똑같이 밖으로 일을 나가는 양성 평등에서 불평이 생겼어요, 지금. 어쨌든, 여성들이. 그렇지만, 여성에게 유리한 음양의 조화, 음양의 조화가 깨졌어요. 여성에게 유리한, 여성에게, 음에게 배려한, 음을 배려한, 음을 배려한 음양의 조화가 깨졌어요. 조화가 깨졌어. 그러다 보니까, 음이 안쪽에서 응답기관에서 특화되어 있는데, 이것이 안 한 거예요. 거부하고 치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바깥으로 나갔어요. 음과 양이 동시에 바깥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제 음이 안쪽에 있을 거 뭔가 약하고 뭔가 이럴 경우에는 먹이가 다르니까, 음의 먹이와 양의 먹이가 다르니까 양과 음은 서로 보완의 관계지, 서로 돕는 관계지만, 이제 음이 양쪽으로 나왔을 때, 더운 곳으로 나왔을 때는 양이 음을 봐줄 이유가 없죠. 양이 음을 봐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게임에서 안 되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사회에서 법으로 규정해서 전부 다 음이 양처럼 똑같다는 전제 조건을 계속해서 월급이든 뭐든 다 똑같이 받게 해주죠. 그러면 이제 일을 똑같이 해야 되고 하는데 어떻게 일을 똑같이 하겠어요? 똑같이 할 수 있죠. 밤에도 일하고 낮에도 똑같이 할 수 있겠지만, 군인도가 다 현대사는 똑같이는 하지만, 그러나 그게 우주 원리상, 우주는 음양의 조화인데, 음양의 조화인데, 음양의 조화 개념이 아닌 양성 평등의 개념으로서 하다 보니까 밖에서의 경쟁이 똑같은 양과의 경쟁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들이 화평이 나있죠, 화평. 그러니까 음은 사실 애도 키우고 부모도 공양하고 그 다음에 가족 내부에 대해서 규율도 하고 서로 그냥 재밌게 하고 사랑이 통치하고 이러면 음의 응답이 하고 좋겠는데, 양성 평등이라고 해서 그냥 밖으로 나가서 전부 다 똑같은 행성안에서 이제 양과의 경쟁을 해야 되니까, 양성 평등 남자 똑같다고 하니까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회생활에 밖에서 일별처럼 밖에서 특화된 강한 체력과 우리 벌에서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꽃을 따러 다니면서 꽃을 많이 따잖아요. 그렇지만 여왕벌이 꽃을 따가면 따져요? 크기도 크고 들어왔다 나와도 불편한데 벌집에 오직 일벌에 특화되는 건데, 그냥 우리 인간은 남녀 평등을 해가지고 이제 여성이나 남자를 밖에 열심히 일하게 했는데, 그러면 누가 더 취약해요? 스트레스 누가 받아요? 여자가 받는 거죠. 결국은 똑같이 일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50대에 가면 여성들이 다 병에 취약하게 되는 거죠. 이게 철학적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음의 환경 응달이고 양의 환경이 햇빛이죠. 햇빛 경기. 근데 이렇게 양성 평등을 해서 음양의 조화가 깨지면서 이제 뭐죠? 양과의 경쟁을 하게 돼 시작부터 50대인데 병이 취약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죠. 이거는 음양의 조화가 깨지면서 욕심이 생긴 거죠. 욕심. 음의 욕심이 생기는 거고, 여기는 뭐죠? 음이 불만이죠. 양이 편한데 왜 도대체 음만 불편하고 양만 편하고 해서 어떤 그런 거에다 불만이에요. 여기는 불만이에요. 여기는 또 경쟁에 지는 거죠. 두 가지죠. 그러니까
경쟁해지는 거죠. 음이 좋아서 음양이 좋아서 양에게 경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양성평등은 남자가 편하다고 주장해서 여자가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철학적 해석이죠. 좀 정리를 해볼게요.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철학적 해석. 50대 여성에 취약한 철학적 해석은 뭐죠? 양성평등에 따른 남성의 기준치 미달, 남성의 기준치 미달에 따른 스트레스, 이거고요. 그 다음 플러스 음양의 조화가 깨져서 음양의 조화가 깨져서 음이 양의 공간에서 양과 경쟁을 해야 돼. 양과 경쟁을 해야 돼. 그래서 뭐죠? 여기는 남성이 미달 스트레스지만 양과 경쟁에 지는 거죠. 경쟁에 지는데 이기려고 모든 에너지 써버렸어요. 그래, 이 결과적으로 철학적 해석에서 여자 50대 여자분이 아파요. 병에 걸려. 네. 이렇게 강의를 너무 길게 끌게 되면 또 이제 철학적으로 넓어지니까 50대 여성들의 병에 취한 철학적 해석이 이 주제만 설명할 수 있도록 한정 지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유튜브로 조금 클릭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